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춘향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춘향이의 이 옥중 생활과 이도령의 과거 급제를 다루고 있는 장면이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요. 자, 내용에 보시면요. 예, 이때 춘향 어미는 자, 월매가 되겠죠. 산문간에서 들여다보고 산문간이라는 것은 이제 관청, 여기서 이제 관청이 되겠네요. 그 앞에 세운 문입니다. 그래서 땅을 치며 예, 뭔가 문제가 있죠. 울고 있어요.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관사또는 자, 변사또가 되겠죠. 그죠? 사람 죽이러 왔나? 응? 80 먹은 늙은 것 누굽니까? 월매죠. 춘향어미. 무남동료 한 딸 하나가 있어요. 춘향입니다. 그렇죠? 금이야 오기야 금지오겹입니다. 귀하게 길러냈어요. 이 한 몸 의탁하고자 의지하고자 나이가 많잖아요. 80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을 의지하는 모습 당연하겠죠. 그렇죠? 이 저지경을 만든다. 저지경은 어떤 지경이에요? 예, 굉장히 처참한 지경인 게 있죠. 예, 목불인견 한자로 어떻습니까? 목불 인견 그렇죠?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뭐 이런 한자성어가 떠오르네요. 마오마오 너무 마 AABA형 우리 판소리 계열의 소설은 이렇게 운율이 지금 어떻습니까? 드러납니다. 와르르 달려들어 춘향을 얼싸안고 그렇죠? 아따 요년아 이것이 웬일이냐? 기생이라는 것이 기생 주제 그렇죠? 예, 관기입니다. 이 춘향이는 그래서 기녀 신분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수절이다 무엇이냐? 그렇죠? 이제 여자가 정조를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절개를 지키는 거죠. 지조를 지키고 열소경의 외막대 같은 비유가 나왔는데 매우 중요한 물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소경의 외막대, 그렇죠? 막대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가 이정이 되었으니 응? 어디 가서 의탁하리. 그러니까 나의 중요한 소중한 자식이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됐는데 나는 어디 가서 누굴 의존하며 살리 하면서 월매 자신을 지금 걱정하는 장면이네요. 할 수 없이 죽었구나. 향단이 이제 들어옵니다. 새로운 인물. 춘향의 다리를 주물러 주는 거겠죠. 만지면서 여보 아가씨 단순히 만지는 거네요. 예. 이 지경 웬일이요? 이 꼴이 웬일입니까? 이 처지가 무슨 지경이냐? 한양 계신 도련님이 이도령이겠죠. 내년 3월 오신댔는데 기약을 했는데 그동안 그 기간을 못 참아서 황천객이 되시겠어요. 황천객 망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그렇죠? 아가씨 정신 차려 말 좀 해주시오. 응? 배옥 같은 저 다리에 유혈이 낭자하니 하얀 다리에 피로 범벅한다. 색채 대비가 나오는 거예요. 색채 대비 그렇죠? 예. 피로 그냥 많이 나오니 웬일이며 신락같이 가는 목에 큰 칼 대조죠 대조 그렇죠? 대조적인 시어들이 나오는 겁니다. 색깔 대조 또 크기 대조 그렇죠? 예. 죄인에게 싸우던 씌우던 형틀을 갖다가 이제 큰 칼이라고 하는데요. 웬일이냐 그렇죠? 예. 굉장히 놀라워하고 예. 안타까워하는 인물의 모습들이 등장한 겁니다. 자 중략 이후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참고를 하겠는데요. 이제 미리 이제 참고 사항을 한번 보시고 예, 내용을 보겠습니다. 춘향가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옥에 갇힌 춘향이가 이제 꿈속에서 연려 아황과 여영의 사당인 황릉묘의 초대를 받습니다. 역대 여러 연려의 홀령으로부터 이 춘향이는 칭송과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도령에 대한 지조를 지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깨어보니 이제 꿈이라는 내용의 대목이 나옵니다. 그 대목과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리 참고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아황과 여영은요 순임금 아시죠, 여러분? 예, 순임금의 두 부인입니다. 그래서 순임금이 남방으로 이제 순수를 하다가 여행을 간 거죠. 창호산에서 이제 병들어 죽습니다. 이 순임금께서. 예, 중국은 옛날에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지역이 크다 보니까 여행 중에 병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진시황도 여행 중에 예, 병사는 아니지만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 아황 여행도 따라서 소산강에 빠져 순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바로 이 장면. 이 부인도 남편 따라 어때요? 순절한 겁니다. 수절을 지킨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를 기리는 황릉묘는 연려의 상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 지식을 안다면 훨씬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칼머리 세워 베고 우연히 잠이 들었어요. 꿈속으로 이제 입몽하는 거죠. 향기 진동해요. 여동 둘이 여자아이 둘이 내려왔어요. 춘향 앞에 꿇어앉아 말하기를 소녀들은 황릉묘 시녀부로서 자 황릉묘 시녀라는 것은 아까 나왔던 요 두 부인의 나인들입니다. 부인의 명령을 받아서 춘향이를 모시러 왔사오니 사양칠 말고 갑시다. 춘향이 공손히 답례하는 말이 황릉묘, 황릉묘는 이제 소상강입니다. 중국의 소상강이라고 유명한 강이 있어요. 거기에 아황과 여영의 사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산감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황릉묘가 그 고전설에 이 황릉묘 잘 나오니까요. 이렇게 미리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소산강 만리박 멀고도 먼 곳인데 어떻게 간단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춘향이가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라는 거죠. 손에 댄 봉황부채 한 번 붙이고 두 번 붙이니 구름같이, 그죠? 바람 춘향이, 바람이 막 불고 춘향이가 어떻게 됐어요? 그 바람에 훌쩍 날려 공중에 오릅니다. 이런 장면이 어떻습니까? 우리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표현 방식이죠. 전기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비현실적 요소, 둔가법, 축지법, 그렇죠? 우리 홍길동전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장면들을 우리 전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비현실적인 요소라고도 하고요.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 요동이 앞에 서서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두성, 지금 중국의 난징입니다. 난징, 남경이에요. 밥비지나 한산사는 이제 어떻습니까? 장수성, 수저우시에 있습니다. 사찰입니다. 절이에요. 구경하고, 그렇죠? 봉황대, 지금의 남경에 있는 누각입니다. 봉황대 아주 유명한 여행지예요, 여러분. 왼쪽은 동정호, 동정호 굉장히 유명한 호수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자주 나와요, 이 동정호. 호남성 북동부에 있는 호수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아주 유명한 호수예요, 동정호수. 오른쪽은 팽려호, 팽려호는 이제 강서성, 장시성에 있는 판양호의 옛 이름이 이제 팽려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어딘가를 안다라기보다는 우리 춘향이가 어떠한 방면으로 이렇게 이동하는지 이렇게 아시면 훨씬 더 어때요? 선명하게 와닿죠. 그런 의미에서 더 적어봤어요. 소산강을 가는 여정을 제시한 겁니다. 그렇죠? 비현실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가는 장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냥 읽는 것보다. 그렇죠? 여러분 또 나중에 중국 여행 가실 때 이런 곳을 방문하시면 상당히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 적벽강. 적벽강도 유명합니다. 관광지예요, 관광지. 그렇죠? 후베이성에 위치돼 있고요. 실제 우리 어떻습니까? 삼국지의 적벽대전 있죠? 거기를 배경으로 세트장이 마련돼 있어요. 관광지입니다. 유명한 현재.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제 적벽강이라는 곳이 있었네요. 구름밖에 12봉우리 둘렀는데 700리 동정호의 오초동남, 오초동남 아셔야죠. 동쪽에 오나라, 남쪽에 초나라, 그렇죠? 그래서 오초동남이라고 합니다. 여울먹에 오고 세차게 물살이 흐르는 곳에 오고 가는 상인들은 순풍에, 그렇죠? 도칠달아 범피중류 떠나가고. 자, 이게 사실은 이제 범피중류라는 단어는 어렵지만요. 사실은 심청가에 나오는 대목 중에 하나를 인용한 겁니다. 그렇죠? 인당수에 빠져 가라앉지 않고 떠내려갈 때 주위 경치를 읊은 심청가의 대목입니다. 이거요. 자, 그러니까 해석은 뭐 꼭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신다면 더 유익하다는 얘기죠. 악양로, 자, 등악양로라는 200 두보의 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난성 외양에 있는 누각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여기 열거된 것들이. 누각에서 잠깐 쉬고 푸른물 무성한 군산, 동정호 안에 있는 작은 섬이 군산입니다. 군산도라고 해요. 당도하니 흰 마른 꽃 핀 물가에 갈까마귀 오락가락 소리를 내고, 그죠? 숲속 원숭이가 자식 찾는 슬픈 소리 나고, 그죠? 이게 뭡니까? 춘향이를 암시하는, 춘향이가 어떤가? 월매가 자식 걱정하는 소리 내죠, 그죠? 그리고 나그네 마음 처량하다, 그죠? 먼 길 왔으니까 또 처량한 마음, 그죠? 마음이 굉장히 구슬프고 애처롭고 쓸쓸한 겁니다. 이러한 심리 정서를 우리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앞부분은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러한 심리 정리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자,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소산강에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그렇죠? 목표 지역. 기이하다. 경치가 아주 끝내준다. 기묘하고 아주 특별하고 멋지다. 장관이다. 뭐 이런 얘기죠. 대나무는 숲을 이루어 아황 여영. 두 황비예요. 그래서 이비라고 합니다. 두 명의 왕비. 그래서 이비예요. 요임금의 딸이자 순임금의 아내입니다. 그렇죠? 우리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눈물 흔적 뿌려 있고, 그렇죠? 굉장히 슬프죠? 검은 고 비파 소리 은은히 들리는데 시축 누각이 구름 속에 솟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소산강이 당도하니까 경치가 아주 끝내주고 이러한 장면들을 묘사한 겁니다. 영롱한 전주발과 안개 같은 비단 장막으로 주위를 둘렀는데 그 엄숙한 그 자세, 위용이 굉장히 웅장해요. 굉장히 우람하고 굉장히 으리으리한 그런 곳이라는 거죠. 기세, 어떤 그 형세, 태세가 아주 거룩하다, 아주 고귀하고 존엄하다. 이런 걸 볼 때 어떻습니까? 이 두 인물, 이 아황과 여영의 절개가 높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렇죠? 여동이 앞에 서서 춘향을 이제 안내하면서 문 밖에 세워두고 대전에 고합니다.
이제 임금이 거처하는 궁전이니까 내전이라고도 합니다. 춘향이 바삐 들라 하라. 춘향이 황송하여 계단 아래 엎드렸어요. 부인이 명령하니 대전 위로 올라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춘향이 대전 위에 올라서 손을 모아 절을 하고 공서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좌우를 살펴보니 주변을 살펴보니 제일 층 꼭대기에 옥가마 위에 그쵸? 아황 부인이 앉아 있고 두 번째 층에는 황옥가마에는 여영 부인이 앉았는데 향기가 진동하고 옥으로 만든 장식 소리가 쟁쟁 울립니다. 그쵸? 예. 하늘나라 세계가 분명하구나. 그쵸? 예, 춘향이가 이제 천상계에 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고요. 춘향이를 불러다 자리를 권하여 앉힌 뒤에 춘향이는 듣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전생 일을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전생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너는 부용성 영주궁의 운하 부인의 시녀로서 그러니까 과거 전생의 신분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하 부인은요 상식적으로 이제 아시면 좋겠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요희라는 인물인데 신선들 중에 최고의 지위에 오른 이 서왕모의 23번째 딸이자 염제의 딸입니다. 아셨죠? 예, 염제의 딸이에요. 그래서 시녀다. 그러니까 춘향의 전생 신분이 지금 제시됐고요. 이 서왕모 나왔죠? 이 서왕모 중국 신화에 등장한 여신입니다. 도교 전설에서 여선들을 총괄한 지에 있는 가장 높은 여신이 바로 서왕묘입니다. 이 요지연, 요지연은 이제 장소입니다. 장경성의 눈길 주어 복숭아로 희롱하다 인간 세계에 귀한 가서, 그렇죠? 예, 시련을 겪고 있거니와 머지않아 장경성을 다시 만나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니 마음을 변치 말고 일편단심 열렬을 본바다, 열렬을 본보기로 삼아서 후세의 이름을 남겨라. 유방백사라는 한자가 있거든요. 예, 꽃다운 이름을 만방에 날려라. 오랜 기간 날려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복선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 대사는. 다른 게 아니라 요 하나만 합니다. 복선. 꿈에서 현실 세계를 뭐 하는 거죠? 암시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부귀영화를 누릴 거고 마음을 변치 않으면 연료로서 후세의 이름을 남길 거고 여기 나오는 장경성 있죠? 이 사람을 만난다는 건 이도령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그걸 명심해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요지연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연못이에요. 그래서 그 연못에서 이제 반도라는 복숭아가 잘 열리는 곳이거든요. 복사가 바로 복숭아입니다. 이 반도라는 복사가 있는데 그 연못 위에 3000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게 이 복사래요. 그 복사가 익으면서 서왕모가 어때요? 익으면 서왕모가 큰 잔치를 열어서 많은 신선들을 초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설이 있으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이런 내용은 그냥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뭐 큰 도움은 안 됩니다만 알아두시면 정말 좋겠죠. 다른 작품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춘향이 일어서서 두 부인께 그렇죠? 절을 한 뒤에 달나라 구경하려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깨달았어요. 그렇죠? 강몽하는 계기가 되겠죠. 인몽에서 강몽으로 꿈에서 깨어나는 그렇죠? 한바탕 꿈이여라. 그러니까 일장춘몽이라. 그렇죠? 구운몽 아시죠, 여러분? 구운몽. 이 작품도 반드시 여러분 앞으로 공부해야 될 필수 고전 소설입니다.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꿈속 이야기가 이제 주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을 깨어서 현실로 복귀했어요. 그래서 탄식하는 말이 이 꿈이 웬 꿈인가? 뜻을 잃을 꿈이론가? 내가 죽을 꿈이로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이 춘향이가. 칼을 비스듬히 안고 에고 목이야 에고 다리야 이것이 웬일인가? 그렇죠? 향단이 원미는 이제 죽입니다. 죽. 그죠? 죽을 가지고 와서 여보 아가씨 죽 가져왔으니 정신 차려 잡수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춘향이 하는 말이 원미가 무엇이냐? 죽을 먹어도 이 죽을 먹고 밥을 먹어도 이 밥을 먹지. 원미란 나 싫다. 이 언어 위라고 제가 이제 써놨는데요. 이 원미는 이제 어떻습니까? 원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죠? 이죽은 이도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밥, 그죠? 이 밥은 이도령의 이밥. 이죽 역시 이도령의 죽. 원미는 고을 원님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언어 위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운 물. 잎살이나 좁쌀에 물을 많이 넣고 푹 끓여가지고 체에 받친 음식입니다. 그래서 환자나 아기들이 먹기에 참 좋은 그런 미운 물이나 하야다오. 그러니까 이제 먹기 편한 그런 음식을 가져다 달라는 춘향의 요구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A에 나타난 인물을 이제 이야기한다면 A에서는 어떻습니까? 춘향 어미의 비난을 통해서 향단의 옹호를 통해서
신관사또에 대한 두임을 상반된 인식을 드러낼 수 있다. 이건 틀렸네요. 그렇죠? 예. 여기서는 향단이 신관사또를 옹호한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또 A에서 춘향 어미의 만류를 통해서 B에서는 향단의 재촉 안 나옵니다. 향단의 재촉. 그렇죠? 예. 또 A는 앞날을 걱정하는 춘향 어미를 통해서 B는 춘향의 현재 상태를 염려하는 그렇죠? 이건 맞는 거네요. 그렇죠? 상이한 서로 다른 반응을 하고 있다. 이 A, B 여러분 그 출제된 문제를 보세요. A, B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여기 써놨죠. 예,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B. 자, 그다음 4번에 가시면 A에서는 격앙된 춘향 어미를 진정시키는 모습 이거 아닙니다. 그렇죠? 춘향에게 음식을 정성스레 건네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도 예, 아닙니다. 또 A에서는 도련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춘향 어미 아닙니다. 그렇죠? 예. 춘향의 앞날을 걱정하는 향단의 모습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향단이 옥에 갇힌 춘향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미음을 쑤어다가 앞에 놓고, 그쵸? 예, 이것을 먹고 살면 무엇할꼬? 어두침침 옥방 안에 칼머리 비스듬히 안고 있었으니, 비록 빈대 온갖 벌레, 물은 등에 피를 빨고, 뭐 구준비는 부슬부슬, 천둥 우르르, 번쩍번쩍, 이런 게 뭡니까? 다 처버입니다. 처버. 처버 부사가 나온 거예요. 그쵸? 번쩍번쩍, 부슬부슬, 이런 거. 그쵸? 예. 도깨비는 휙휙, 이런 거. 그쵸? 예. 귀신 우는 소리 더욱 싫다. 덤비는 것이 헛것이고 이게 웬일인가 서산에 해 떨어지면 온갖 귀신이 모여들고 그쵸? 예, 쭉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볼까요? 처량하고 무섭다 한마디로 그리고 근심 자아낸다 근심과 그리움으로 나를 보낸다 뭐 이런 얘기. 자, 기러기는 정서를 심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열거법 처버가 반복되고 운율감이 살아나는 예, 그런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 드러난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간의 특징을 나열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또 비현실적인 존재를 언급하고 있죠. 귀신들, 도깨비, 두려움 나왔습니다. 공포, 청각적 경험을 자극하는 자연물 나오죠. 귀뚜라미, 기러기, 근심이고요. 4번에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과 자신 신세 한탄. 그렇죠. 부정적 전망, 신세 한탄. 예,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춘향이가. 자, 5번에 자신과 같이 억울하게 억울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연민 안 나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5번으로 잘 체크를 하시고요. 이때 이도령이 갑자기 나오네요. 예, 새로운 장면 예, 확인하시고요. 서로 올라가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렇죠? 예, 쉬지 않고 정진한 겁니다. 공부에. 그래서 글씨 읽는 솜씨가 당대 제일이라 예, 이런 것들이 제자 가인형 인물이죠. 예, 편집적 논평입니다. 작가의 주관적 개입이 예, 드러난 겁니다. 서술자가 3인칭 전작 작가 시점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해요. 태평과가 있습니다. 실제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임시 과거입니다. 팔도에 널리 알려 선비를 모으니 춘당대라는 것은 창경궁 안에 있는 대입니다. 과거 보던 장소예요. 떫은 뜰에 구름같이 모였다. 과장법이죠. 이도령 복색. 자, 신문에 맞는 옷차림이네요. 갇혀있고 시험장 뜰에 가서 글 제목 나오기 기다립니다. 시험장이 요란하죠. 떠들썩하고 소요가 있고 현재판은 이제 과거 그 제목을 내거는 멸반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그 내용이 나오겠죠. 바라보니 예, 강구문 동요라.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길거리에 태평세월을 칭송하는 아이들 노래를 듣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동요 아셨죠? 하였겄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글 제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 과제 그렇죠? 예. 시험지를 펼쳐놓고 한 번에 불을 휘둘렀다. 일필휘지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맨 먼저 글을 냈다. 뛰어난 제자 가인형 인물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시험관이 받아보고 어때요? 글자마다 붉은 점이 구절마다 붉은 동그라미를 치는구나. 그렇죠? 뭡니까? 예, 고득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점수 받는 거예요. 빨간 펜처럼. 예, 그러면서 이름을 뜯어보니 승정원 사령이 호명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 뭡니까? 대통령 요즘으로 말하면 예, 비서입니다. 비서. 이도령 이름 듣고 임금 앞에 이제 나가요. 이건 뭡니까? 예, 여기서 뭐 장원급제하겠죠, 그렇죠? 예, 이러한 긍정적인 예, 부분으로 이제 향해 나간다는 걸 암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고전 소설이고요. 춘향의 절개가 제재가 되고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의 성취 과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전기적이고 비현실적인 성격, 이원론적. 그러니까 지상과 천상이 나뉘어져 있죠. 꿈과 현실이 염정, 사랑을 주로 다룬 소설이다 이겁니다. 자, 소상 특징으로 가시면 이제 첫 번째 춘향과 이도령의 만남 이별 나옵니다. 그리고 재회 이러한 기본 틀 속에서 어떻습니까? 황릉묘 모티브라는 거 있죠. 예, 화소
이 황릉묘회가 하는 이야기 화소가 있어서 이것을 활용해서 두 인물 사랑의 성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황릉묘의 주인이 이 두 부인과 만남을 다룬 이본들과는 달리 이 소설은 어때요? 춘향의 전생 이야기가 나오고 미래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절을 격려해 준다는 거. 이 아주 특징이 강합니다. 이 부분이. 또 신관사또의 수청을 거절했죠. 그래서 옥에 갇힌 춘향이 꿈속에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꿈에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또 비극적 상황에 몰입하는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독자는 어때요? 작중 인물인 춘향이 꿈을 꾸고 난 뒤에 보이는 반응을 바탕으로 이후 내용을 예상하기보다는 꿈속 예언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서사가 진행될 거라고 기대를 하겠죠. 그리고 이어질 내용을 읽게 된다는 점에서 흥미를 자아내는 그러한 대중적인 성격의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가실까요? 예. 보기에서는 이제 서사적 모티브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절, 표상, 우리 나오죠. 아황부인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상상력 그리고 작품의 예측, 그죠? 부기형을 누리고 이런 복선 기능 이 부분 아시죠? 이어진 내용에서 OX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 감상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거 뭐 이렇게 되는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꿈과 현실의 연결이 일어나게 된다. 이걸 모티브, 황릉묘 모티브를 통해서. 그리고 수상각 만리박 춘향이 바람에 날려가죠. 초월적 성격, 그렇죠? 비현실적인 방법, 전기적인 성격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춘향이 바삐 들라라고 명령하죠. 부인이 서둘러 해결하려고 하는 뭐 춘향이 인간상에 대비된 천상계의 질서 아니죠. 이거는 그렇죠? 바삐 들라는 것은 춘향이를 한대 극진히 대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4번 전생의 춘향이 운하 부인 시녀였다는 그 부인의 말은 전생과 현생의 대응을 드러내면서 그쵸 공간의 상상력이 확대되는 그런 것을 유도하는 맞습니다. 또 춘향의 마음 변치 말고 열렬을 당부하고 있죠. 이거 바로 춘향의 정절을 지켜나갈 인물임을 예고하는 겁니다. 자, 5번 두 부인이 춘향에게 마음을 변치 말고 열렬해라. 여기 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네요. 보기에 가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 작품성 모티브를 고려한 독자의 반응.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이 장면. 자, 보실까요? 예. 자, 첫 번째 내가 죽을 꿈이로다라는 것은 뭡니까? 두 인물의 재회를 예상하는 거죠. 과거의 급제 상황에 주목합니다. 춘향의 말보다는 이도령의 과거급제 상황에 주목하는 거. 재회를 예상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에 대해 자문하며 탄식하는 춘향의 모습을 보고 춘향이 현실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게 된 것은 틀렸죠. 독자는 춘향이 자문하는 모습, 자기 스스로에게 묻는 걸 자문이라고 합니다. 관심을 두기보다는 춘향의 긍정적인 영향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3번 두 부인과 만남이 꿈임을 깨닫는 춘향의 모습을 보고 어떻습니까? 꿈과 현실 준 대비가 허무함을 절감하다. 이것도 틀렸네요. 그렇죠? 예. 4번 춘향이 자신의 실수로 꿈에서 깨어난 장면을 춘향이 고난이 지속될 것 이것도 틀렸습니다. 예상하지 않습니다. 지속될 거라는 말을. 달나라 구경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난 춘향이 꿈에 대한 미련을 보이려고 이것도 잘못됐네요. 그렇죠? 독재는 전생과 관련된 예언에 주목할 뿐이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고전 소설 춘향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셔서 학교 시험에 혹시 들어간다면 여러 번 보셔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구독 버튼 눌러서 다음 영상 꾸준히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